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윈폼에서 차트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170, 171, 172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여러분들 이제 설계할 때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표시를 하게 될 때 차트를 사용하는 게 제일 편리합니다.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차트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하고 기본적으로 차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차트하고 관련된 자료는 여기에 내가 좀 잘 정리된 것들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 포스트나 이 블로그들을 찾아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차트를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차트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알아야지 돼요. 일단 차트 컨트롤이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컨트롤 중에 차트 컨트롤이 있는데 이 차트 컨트롤이 클래스로 우리가 필요로 한 대부분의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트 컨트롤을 이용하면 쉽게 차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알아야 될 용어들이 차트 에어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차트 영역이죠, 우리말로. 자, 차트 영역. 이렇게 차트가 그려지는 영역. 이게 차트 영역이에요. 자, 이 그래프는 차트가 그려지는 영역이 하나 있고 이 그래프는 차트가 그려지는 영역이 두 개가 있죠. 둘 다 차트 컨트롤은 하나만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왼쪽 그래프는 차트 에어리어가 하나이고 이 오른쪽 그래프는 차트 에어리어가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차트 에어리어는 차트가 그려지는 영역을 얘기하고 하나의 컨트롤이 여러 개의 차트 영역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왼쪽은 하나를 가지고 있고 오른쪽은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리즈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시리즈는 데이터예요. 결국 이 그 차트 영역에 그려질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이 하나의 차트 영역에는 하나 이상의 시리즈를 가질 수 있어요. 자, 이 왼쪽을 보면 차트 영역은 하나인데 그려지는 데이터는 수학하고 영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쪽은 차트 에어리어는 하나고 시리즈는 두 개라는 뜻이고요. 이쪽은 차트 에어리어 하나, 두 개, 각각이 시리즈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요 용어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전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 레전드는 범례, 우리말로 범례죠. 이 그래프가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 수학, 파란색은 수학, 오렌지색은 영어다. 이런 뜻입니다. 타이틀은 차트의 제목을 의미해요. 여기에 중간고사 성적 이렇게 차트 제목을 표시할 수 있는 게 차트 제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사용할 때는 이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면 자, 차트 컨트롤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 차트 컨트롤 하나, 이쪽 차트 컨트롤 하나. 그래서 차트 컨트롤 두 개가 있고 차트 컨트롤 첫 번째 차트 컨트롤은 차트 1인데 차트 에어리어가 하나죠. 하나. 두 번째 차트도 차트 에어리어가 하나예요. 시리즈는 여기 두 개가 있죠. 사인하고 코사인 그리는 두 개가 있고 이쪽도 시리즈는 두 개네요. 그렇죠? 하나는 랜덤 1, 하나는 랜덤 2. 그런데 두 개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죠. 얘는 하나는 막대 그래프로 표현했고 두 번째 거는 선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각각 시리즈를 다른 모양으로 구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짜볼게요. 170장 내용인데 10개의 숫자를 차트로 한번 표시를 해 보려고 해요. 이 10개의 숫자는 그냥 랜덤으로 만들게요. 학생이 10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10명 학생의 점수를 랜덤하게 만들어서 차트에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를 만들면서 차트에 대한 설명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차트는 폼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F018로 만들도록 할게요. WPF에서도 차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폼하고 다른 점은 폼에서는 차트가 기본적인 컨트롤로 제공이 돼요. 그런데 WPF에는 차트 컨트롤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사용하려면 새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돼요. 외부에서 제공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어떨 때는 무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유료예요. 그래서 이 차트 컨트롤을 WPF용을 설치를 할 때 보면 보통 돈을 내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대신 굉장히 멋진 그 차트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차트 사용할 때는 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으로 해서 W018 차트 중에 첫 번째니까 차트 1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폼이 떴는데 도구 상자를 열고요. 도구 상자의 데이터 부분에 보면 차트라는 게 있어요. 그냥 차트를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돼요. 가져다 놓고 얘를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차트 컨트롤이 이제 설치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요건 차트에 대한 속성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자, 차트에 여기 이제 차트 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차트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차트 에어리어, 레전드, 시리즈, 타이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자, 차트 에어리어를 보면 차트 에어리어는 이렇게 컬렉션 편집기라고 생긴 거 뜨는데 컬렉션을 클릭하면 컬렉션 편집기가 창이 떠요. 이 컬렉션 편집기 안에 차트 에어리어 1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이게 들어가 있어요. 얘를 지울 수도 있고 차트 에어리어 1이 결국 요 그림인데 요 차트가 들어가는 그 차트 에어리어인데 디폴트로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차트 에어리어 1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내가 만약에 차트 에어리어가 하나 더 필요해 그러면 여기다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차트 에어리어 1이 여기 있고 차트 에어리어 2는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제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 에어리어 1이 디폴트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레전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리즈를 볼게요. 시리즈도 보면 시리즈 컬렉션 편집기가 있는데 이 시리즈도 시리즈 1이라는 게 디폴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 시리즈 1이라는 게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데 얘도 우리가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도 마찬가지로 타이틀 컬렉션 보면 타이틀은 컬렉션이 없죠. 그러니까 디폴트로 타이틀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추가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생겨 있고요.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을 하나 짤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프로그램은 이렇게 생겼고 거기에 중간고사 성적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점수가 나오는 그리고 레전드는 수학이라고 표시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차트를 그냥 집어넣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이미의 숫자예요. 그냥 우리가 만든 숫자가 아니라 이건 차트야 라는 표시 그림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은 우리가 숫자를 넣으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자, F7 눌러서 F7을 누르는 것보다 여기서 이 폼을 더블 클릭하면 폼 로드라는 이벤트 창이 생겨요. 폼을 더블 클릭하면 폼 로드가 생겼죠. 자, 도구 상자는 닫고 폼 로드가 생기는 거예요. 폼 로드라는 이벤트는 폼이 로드 될 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폼이 시작될 때 실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함수예요.
이 폼의 생성자 함수하고는 좀 다르죠. 자, 폼의 생성자 함수에 타이틀을 텍스트를 using 제목을 차트 컨트롤이라고 할게요. 차트 컨트롤. 자, 얘를 차트를 using 차트 컨트롤이라고 하면 요 폼 1 대신에 차트 컨트롤이라는 글자가 써진다는 얘기예요. using 차트 컨트롤이라는 글자가. 자, 그래서 이제 폼 1이 로드 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차트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할게요. 차트에 데이터를 랜덤하게 넣는다 그랬으니까 랜덤 객체가 하나 필요합니다. 랜덤 R은 new 랜덤. 이건 많이 써봐서 이제 다 외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0개를 만드는데 일단 차트 1이 우리 차트 그 차트 컨트롤의 이름이 차트 1이에요. 차트 1의 타이틀을 add 해 주겠습니다. 자, 차트 타이틀을 추가할 때는 add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요. 여기에 중간고사 성적 이렇게 쓸게요. 쓰고 값을 이제 시리즈에 10개를 집어넣겠습니다. for int i는 0부터 10까지 차트 1에 시리즈가 있다 그랬죠? 시리즈의 이름은 시리즈 1이라고 돼 있었어요. 시리즈 1 RIES 1 요게 이제 차트 시리즈의 이름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폼에 보면 아까 여기에 시리즈가 있었는데 요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의 요 시리즈를 보면 조금 확대해서 다시 볼게요. 자, 여기를 보면 이 차트에 시리즈가 있는데 시리즈 컬렉션을 클릭하면 이렇게 시리즈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디폴트로 시리즈 1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시리즈 1 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에서 이 시리즈 1은 그 시리즈 1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리는 차트는 차트 영역 하나, 그 다음에 시리즈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디폴트로. 그 시리즈 1에 포인트에 add에 어떤 값을 집어넣는데 어떤 값이 예를 들면 50에서 100점 사이의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10명의 학생의 중간고사 성적이 50점에서 100점 사이의 값이에요. 그래서 걔를 시리즈에다가 랜덤하게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제 10개의 데이터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차트 1의 시리즈인데 여기에 이제 시리즈라고 써도 되고요. 시리즈 1이라고 이름을 따옴표 안에 써줘도 되고 레전드 텍스트 얘는 수학 점수니까 수학이라고 쓰겠다 이렇게 써주고요. 또는 우리가 차트 1점 시리즈의 첫 번째 시리즈였잖아요. 이름이 시리즈 1인데 걔는 첫 번째였기 때문에 0 이렇게 써줘도 돼요. 배열처럼. 시리즈 1의 제로에 이번에는 차트 타입을 선택을 할 텐데 차트 타입은 여기에 보면은 차트 타입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죠. 시스템 점 윈도우스 점 폼스 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써서 쓸 수 있는데 이 시리즈 차트 타입 점 하고 이제 라인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선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긴 이유는 뭐냐면 이 차트 컨트롤이 이 시스템 윈도우 폼스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점 차팅이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다 그러면 얘를 지우고 이 위에 올라가서 여기에다가 using 안에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차팅.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차트 타입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건 뭐냐면 10개의 성적을 시리즈에 집어넣어 놓고 차트1이라는 그 차트 컨트롤에 타이틀은 중간고사 성적으로 바꿨고 시리즈에는 10개의 데이터가 들어갔고 레전드는 수학으로 바꿨고 차트 타입은 라인으로 바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해서, 아니죠, 어디 갔습니까? 아, 이게 W라고 썼네요. F라고 썼어야 되는데, 일단 폼이라서 F로 썼어야 되는데 W로 썼습니다.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해서 시작을 해보면 여기서 에러가 났네요. 시리즈 1인 차트 요소를 컬렉션을 찾을 수 없다는 에러가 났는데, 이거는 이제 대문자를 써야 되는데 소문자를 써서 에러가 난 거예요. 다음 편엔 대문자를 썼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죠? 점수가 좋네요. 이렇게 10개의 값이 이렇게 선 그래프로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실행할 때마다 랜덤 값이니까 다른 값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선 그래프인데, 아까 데이터 시리즈 차트 타입이 있었는데 시리즈 차트 타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얘를 점 눌러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디폴트가 컬럼이에요. 컬럼. 이게 막대 그래프예요. 얘를 보면 자,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났어요. 아까하고 값이 다르네요. 아까보다 성적이 좀 떨어졌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10명 학생의 점수가 이렇게 표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막대 그래프로 했어요. 막대 그래프가 디폴트예요. 우리가 요 차트 타입을 우리가 지정하지 않으면 요 막대 그래프가 디폴트입니다. 아까 우리가 선 그래프 그릴 때는 이걸 라인으로 바꿔줬었죠.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타입이 있어요. 에어리어, 파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파이로 그리는 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파이로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보이는지. 자, 그러면 중간고사 성적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사실은 의미는 없죠.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10명의 학생 점수니까 별로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게 차트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그려줄 수가 있다라는 거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 내용이 차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차트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용어예요. 차트 컨트롤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차트를 쓸 때는 차트 컨트롤을 사용한다. 얘는 어디에 있었어요? 아까 시스템 밑에, 데이터 밑에, 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밑에 차팅이라는 아주 긴 그런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었죠. 걔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차트를 그려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에어리어라는 게 있었어요. 차트 에어리어. 차트 에어리어는 이 차트가 그려지는 영역을 얘기하고, 차트 컨트롤은 여러 개의 차트 영역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시리즈라는 게 있었는데, 시리즈가 결국 데이터예요. 데이터인데 시리즈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즈가 하나의 차트 에어리어에 하나 이상의 시리즈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차트 영역 하나에 시리즈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차트 영역이 2개고 각각이 차트 시리즈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레전드와 타이틀이라는 게 있다.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차트를 그려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샵으로
차트 그리는 방법 생각보다 굉장히 쉬웠죠. 자,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